안녕하십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삶을 신나게, 마을을 신나게 변화시키고 있는 성북 신나 오창민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성북 신나는 살고자 하는 일이 신나는 일이면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일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나누던 10여 명의 청년들이 의기투합한 협동조합인데요. 그럼 본격 생계형 협동조합이라고 본인들을 소개하는 성북 신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마을과의 관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동조합 성북신나의 이사장이고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성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자치회의원. 이렇게 소개를 짧게 가름을 하고 네. 질문해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북신나는 청년들이 합심해서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당시 이제 마음을 모은 청년들이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저희가 2014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이런 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뭐랄까요? 좀 유행이랄까요? 협동조합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여서 이런 한번 조직의 형태가 있는데 어떻겠냐라고 했었고, 저희가 같이 창업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나이도 비슷하고 동년배도 비슷하고 경험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총대를 메고 대표를 하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때 마침 누군가에게 대표가 되지 않고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형태의 회사가 있다. 그게 협동조합이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사실 협동조합 하면 꽤 시기가 많이 이제 좀 안착된 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협동조합이 좀 낯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 만드시다 보면 만드신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협동조합 만들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과일을 파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영리법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거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소함, 일반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법인 형태여서 좀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고, 좀 행정적으로도 아무래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 본인의 어떤 뭐 인감이나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은 뭐 은행 업무든 뭐 등기든 되게 쉬운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조합원 수대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크다? 이런 게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뒷부분에서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렇게 협동조합법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했는데 같이 그냥 겸해서 지금 여쭤볼게요. 그래서 2014년 창업하셔가지고 지금까지면 한 8년? 7년? 8년 정도 됐죠. 이 정도 하셨는데 실제로 협동조합법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설립을 하시고 활동을 해나가시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는지, 아니 실제로 좀 제약으로 작용하는 건 없는지, 개선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약 사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의사결정이 느리기도 하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뭐 행정적인 비용도 훨씬 큰데,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함부로 잘못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논의할 때 조금 더 깊게 논의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정도가 넘어가면 대의원 총회가 가능한데
지금 저도 정확하게 지금 법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0명 정도가 넘어가야 대의원 총회가 가능해서 그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대 조합원이 많을 때는 100명이 넘어갔었는데 사실 100명이 넘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총회를 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총회를 등기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본적인 원칙은 살리되 좀 대의원 총회의 구성 같은 것들 좀 더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법인들에서 그 비대면 총회,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었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돼요. 그 온라인 총회나 비대면 총회가. 무조건 대면 총회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좀 방역 수칙이 좀 완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사적 모임은 아니니까 일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금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운영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적 절차가 좀 많이 그게 제일 복잡하죠. 뭐 은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뭐 잘 모르세요. 이거를 협동조합이 뭔지 모르고 뭐 주주명부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저희는 주주가 없다. 출자자만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뭐 체크하는 항목에도 없어요. 뭐 본인의 회사 형태는 하면 뭐 주식회사 있고 뭐뭐 있는데 협동조합은 아예 보기에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이게 좀 인식이나 인지도가 많이 낮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그런 거네. 은행에서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뭐 아직 사실 협동조합이 되게 오래된 줄 아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실제로 그 한국에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마련되고 공식으로 생긴 지는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랄까요? 아니면 좀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좀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협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북신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북신라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읽어보고 신문도 인터뷰 기사나 이렇게 현장 방문 기사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협동조합으로는 성북신라가 좀 이렇게 모범 사례처럼 많이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성북신라의 목표, 그리고 주된 좀 활동 이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목표는 그냥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제 1의 목표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뭐 돈을 벌겠다, 뭐 먹고 살겠다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좀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생계까지 유지가 같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최대의 목표였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성북구 그 중에서도 정릉동을 좀 지역 기반으로 한 베이스로 한 조합이다 보니까 지역 안에서 좀 다양한 일들, 활동들, 사업들을 하면서 좀 돈도 벌고 또 이 안에서 재밌는 또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자 사업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과일 파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협동조합 하면은 이제 물건을 좋은 물건을 바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이런 솔직히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북신라는 보니까는 공간 대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웹 포스터를 만들거나 이런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뭐 마을 재생사업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사업화되고 이게 어떻게 이윤이 추구되어지는지 사실 잘 그림이 좀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협이랑 많이 헷갈리시는 거죠. 이제 보통 그런 과일을 파는 것들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일종의 유통업을 하는 분들이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 업태가 이제 뭐 시각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공간 대여 이런 쪽으로 사업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이제 좀 동네 안에 오래된 그런 공간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전대를 받아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정한 비용에
대관을 하는 대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시각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뭐 기관이나 혹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뭐 용역이나 의뢰를 받아서 시각 디자인 작업물 같은 것들, 뭐 책자라든지 뭐 포스터라든지 하는 뭐 작업들, 뭐 영상 작업이라든지 그런 용역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국가나 좀 정부 기관 혹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로 어느 정도 또 매출이 또 충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또 그 회비 수익이 또 있을 거고, 그 정도가 전체적인 저희 어떤 수익 구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민주주의 뉴스에서 네. 주민자치 활동가, 이렇게 네.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 20여 분 정도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마을에서 이제 협동작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운영이 쉽지 않더라는 네. 거죠. 그래가지고 문을 닫은 곳도 있고. 근데 우리 이 성북신나는 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물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늘 항상 일이나 사업들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그래도 한 뭐 4인 정도는 상시적으로 사무국이 돌아가는데 뭐 거기에 또 들어가는 고정 인건비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급하게 차입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8년 동안 그래도 크게 뭐 무리 없이 오긴 왔던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네, 아무래도 그냥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협동조합이든 모든 어쨌든 소규모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도 어떤 잘 되는 식당이 있는 반면에 잘 안 되는 식당들이 있고 되게 잘 안 되는 식당들은 이제 뭐 문을 닫게 되고 뭐 이런 걸 텐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대원칙은 그냥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괜찮고 뭐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뭔가 이렇게 작업이나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래도 좀 허접하진 않구나라고 한 게 좀 올해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저희가 막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를 추구하는 그런 집단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내려가지 말자라는 또 저희 안에 선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맡겼을 때 클라이언트 분들이나 뭐 지자체 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게 하네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재구매나 재용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겸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그 어디랑 인터뷰를 이제 하셨던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네. 협동조합을 시작을 할 때 이 네.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8년 정도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실제 이제 같은 또래시니까 네. 의기투합도 잘 되겠지만 갈등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운영 조절 이렇게 해나가셨을까? 조직이라는 게 사람이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게 사실이니까요. 네.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조직 같은 경우에 뭐 의결을 뭐 소위 뭐 인사 문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들이 협동조합이라고 덜 하거나 더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디나 있는 것처럼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같이 일하는 혹은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기준치 같은 것들을 좀 높게 잡는 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인권에 대한 뭐 의식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 경력이나 뭐 경험이나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1차적으로 걸러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갈등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막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도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좀 이렇게 좀 도망치지 않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저희도 그 안에서 좀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규 같은 것들도 만들고 혹은 어떤 하나의 뭐 약속문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절차를 좀 명확히 해서 뭐 징계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나름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런 것들 만들기에 많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건. 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주민자치회 예. 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이런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활동을 하시면서 예. 이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과정, 네네.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신 과정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성북신화는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으로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 의제나 지역 사업들에 좀 더 참여할 기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네. 이런 경우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주민자치회 간사님께서 성북동 제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성북동에 뭐 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세로 한 8년,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살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성북동이 지금 아마 시범동 사업으로 아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주민자치회에도 좀 그 안에서 어떤 세대나 성별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 좀 30대 의원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추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심사를 따로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추첨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또 추첨이 돼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뭐 주민총회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분과회의 같은 것들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알기로도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을 활동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도가 높은 좀 안착화되어 있는 구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게 좀 어떤가요? 환경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성북구라는 곳이 아무래도 좀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인프라가 되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군이 없으니까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봤으면은 확실히 다르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그런 비교군이 없어서는 사실 평가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지자체 장이라고 할까요? 혹은 또 그런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높은 것들은 사실이고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뭐 공유성북 원탁회의라 그래가지고 또 그 안에서 일종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조직 같은 것들도 있고 라고 했을 때 좀 활발한 것 같아요.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기에도 좀 부딪히고 이런 건 별로 없나요? 뭘 부딪히나요? 관이랑 글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서. 네, 저는 협동조합이든 뭐든 협력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갈등이 본질인 거고 그 갈등이 잘 해결됐을 때 협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도 그럼 이런 어떤 협조관계 이런 게 좀 구성이 좀 되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제가 뭐 주민자치회는 정말 제 그냥 개인적 뭐 자연인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으로 그냥 참여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뭐 주민자치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이제 어떤 그 주민 참여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배정된 그런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동네 홍보 영상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동네
이런 시설이나 환경 같은 것들을 개선한다든지 정도의 사항들이어서 그게 막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릉동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또 성북동 주민자치위원이어서 아, 이렇게 또 네. 맞지가 않은. 지역도 사실 커요 되게. 좀 우리가 막 동하면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성북동, 뭐 정릉동 하나만 해도 거의 몇만 명이 살고 있는 되게 큰 동네고 네. 사실 붙어있는 지역, 붙어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활동이나 생활하다 보면 되게 멀어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랑 동네가 네. 공간이 아예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네. 네. 아, 제가 자치회 위원이신 걸 네.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아,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네네네. 예, 덧붙여서 여쭤보면 실제 자치회가 운영이 활동을 하시면서 좀 평가되어지는 지점, 운영이 좀 원활하고 실제 주민들의 참여나 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좀 생겨요. 네. 네. 일단은 좀 이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시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건 제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모임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아주 좀 작은 부분이나마 주민들이 직접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에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아쉬운 점들이라고 한다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일 텐데 그런 세대적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사실 아쉽긴 하죠. 이게 그런 게 막 자격으로 제한되어 있진 않은데 네. 주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50대 이상의 자가를 소유한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저 같은 30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누가 막아놓은 건 아닌데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뭔가 투명 울타리처럼 뭔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심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뽑을 때는 그런 거를 막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가소유자도 아니고 나이도 좀 어리고 이렇게 동네에 기여하는 것도 많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들어오고 해? 막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막진 않지만 하여튼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뭐 들어온다라고 해서 또 들어올까라는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20, 30대들이 그런 직접민주주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될까.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지금 거의 뭐 20대 뭐 실업률, 뭐 자살률 이런 통계 보면 되게 한숨 나오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막 소위 뭐 이제 어떤 부르주아적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견 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생계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하기 좋은 활동이지 당장 제가 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참여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본 질문으로 좀 넘어와서 아까도 이제 성북신나가 정릉동에 이 토대를 두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마을재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재생 사업을 성북신나에서 진행을 하는데 마을의 그 협조라기보다는 분위기, 성과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 마을을 위한 좋은 공간들을 만드는 작업들, 또 마을을 위한 또 재밌는 콘텐츠들을 만드는 작업들 이렇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들 지금 뭐 공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와서 뭐 공부도 하고 와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재밌는 강좌나 교육 같은 것들도 들을 수 있고 모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 지금은 아닌데 저희가 또 그 플리마켓, 플리마켓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기획하기도 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배드타운의 성격에 되게 가깝거든요. 성북구 같은 경우 배드타운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그냥 잠만 자고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주말이나 혹은 쉬는 날에 멀리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도 좀 즐길 수 있는 뭐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재밌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고 그런 공간들이나 사업을 했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좀 지역사회에 나름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성북동이나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원래는 사실 그거를 구분을 두지 않고 조합원들을 많이 늘리고 많이 받았었는데 저희가 100명이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문제가 너무 어렵기도 했고 실제로 성북구에 살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조합원분들도 있어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엔 좀 대중이 없어서 조합원으로 받다가 나중에 되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뭐 총회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데 조합원인 경우는 어쨌든 의결권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랄까 아니면 실제로 운영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어쨌든 성북구에 살고 활동하는 분들로만 뭐 제한을 하진 않아요. 제한을 하진 않고 좀 권유를 드리죠. 실제로 활동하거나 이렇게 좀 참여하시기 어려우면은 굳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 뭐 후원 회원이나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공간 멤버십이나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굳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저희도 이제 출자금 차수도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성북구는 보니까 네.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 여러 조합분들이 모여가지고 조합 네트워크까지는 네네. 아닌데 모임 같은 것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다른 조합들과의 관계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동네마다 요즘 이제 지적민주주의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네. 마을 단체나 네. 활동 조직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과 어떻게 좀 관계 맺음을 하고 계시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북구에는 좀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성북구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공유 성북 원터페이라고 해서 성북동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또 그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런 조직들이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정기적으로 소식도 주고받고 또 그 안에서 협업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교류도 하고 저희도 뭐 가깝게 지내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근데 뭐 협동조합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고 뭐그 안에서 다른 사회적 기업 혹은 다른 뭐 사단법인 다른 주식회사라고 좀 폭넓게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동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단위 크면 클 수 있지만 작은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곳에 주민들 네.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단체나 네. 이런 모임들이 되게 활발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자생적으로 모임이나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굳이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 성격에 맞게 소박하게 하면 되는데 사실 회사를 만드는 건 되게 큰 일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공모사업도 진행을 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차피 좀 관이랑 많이 관계를 맺게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관의 이런 뭐 도움? 네. 도움? 협조? 네.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한가요?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그냥 고정값인 것 같아요. 어쨌든 관료 조직이라는 거는 이게 저는 변수는 아니고 상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분의 성향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냥 긴 홍보로 봤을 때는 그냥
아 이건 일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응대하는 저희의 경험치나 스킬들이 늘어가면서 좀 더 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원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직접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공무원 조직, 관료 조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체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체에는 기본 속성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거스르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경우에서 어떤 민간의 의견이 다 옳지도 않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 또 관료 조직의 입장에서는 뭐 뭘 하든 어떤 성과든 절차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서로 잘 협의하고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갈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협의해 나가는. 그렇죠. 예, 아까 근데 있었던- 웬만하면 좋게 이렇게 막 다시 안 볼 분들은 아니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한 가지를 저희가 질문에서 빼먹었는데 네. 이 어쨌든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협동조합법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그러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저도 사실 자세히 알지는 않아요. 그거를 뭐 저희가 법안을 막 일일이 뜯어보면서 공부한 것들은 아니어서 네. 근데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행안부인가? 기재부? 근데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이게 소관부서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협동조합은 기재부 소관이고요. 협동조합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이고요. 또 협동조합이 또 다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은 또 저기 어디요? 사회적 기업도 아마 기재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소관부서가 너무 다 달라서 뭐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북시나 협동조합 겸 뭐 마을기업 겸 뭐 예비사회적 기업 겸 뭐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저는 협동조합 기본법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정과 관련돼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나라 도움 같은 시스템 이제 이나라 도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같은 것들 할 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회계정산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불친절하고 어렵고 나라장터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사실 불친절하고 너무 어렵고 저희가 뭐 인터넷이나 그런 뭐랄까 시스템을 불구하고 너무 불친절하고 어려운 거죠.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보다 그런 행정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욕이 많이 꺾이죠.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윗 세대 분들이 정말 얼마나 정산을 개판으로 하셨으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막 그런 무용담 많이 듣거든요. 이렇게 선배 활동가들 보면 우리 때는 막 그거 받아가지고 막 술 먹는데 다 썼다고.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뭐 그게 어쨌든 본질은 아니니까. 네. 좀 찔리는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게 되게 철저하지 않나요? 어떤 거요? 회계나 이런 행정적인 면에서 되게 이렇게 대충대충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그런 뭐랄까요 이게 좀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그런 호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죠. 좀 주눅이 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행정이든 뭐든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네. 어느 정도의 좀 뭐랄까요 그런 뭔가 이런 이거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좀 적극적으로 혹은 좀 자의적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돌파하거나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에너지 자체가 많이 활력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은 해요. 젊은. 근데 뭐 제가 모든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냥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확실히 저도 이제 그래도 거의 친정 8년? 한 10년 정도 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활력이나 에너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로. 네. 와, 이제 우리 청년이라는 마음에서 협동조합을 하신 거고 요즘은 이제 많이 청년에 또 좀 주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청년들이 하는 1인 기업, 뭐 1인 가게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상업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협동조합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돌파구 네. 이걸로 이제 협동조합을 권하신다면 좀 네. 어떻게 권하고 싶으신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권하진 않습니다. 협동조합. 왜 네. 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동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협동조합이 정확하게 동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인 이상의 동업자 형태인 거고. 근데 그래서 사실은 막 장점보다는 아무래도 당장에 드러나는 부각되는 단점들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뭔가 의기투합이랄까요? 혹은 의견 일치랄까요? 혹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협동조합이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우수한 좋은 형태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적죠. 사실 일반 다수에게 추천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요건들이 잘 맞았을 때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좋은 게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예상에 답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뭐 저희 동네도 마을 재생 사업 이게 아주 크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을 생태계 복원의 목적 하에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자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이거는 좀 주의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 실제로 마을을 배경으로 협동조합을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참 너무 자주 바뀌어요. 상황들이. 이게 짧게는 담당자만 바뀌어도 상황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장만 바뀌어도 상황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그런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막 바뀌는 상황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민자치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뭐 기본 교육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기본 교육만 막 몇 년째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계속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직접 민주주의나 혹은 주민자치 활동 혹은 마을재생 활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1, 2년만 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긴 호흡으로 내가 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게 아니면 안 들어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게 보면 너무 그 안에서 상황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또 길게 보면 어쨌든 큰 흐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은 단순히 뭐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참 쉽지는 않죠 그런 게.
당장 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바뀌는 거나 변화하는 거나 혹은 없다거나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내년 가니까 또 도루묵 됐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참여하고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2년 길어봐야 4년 안에는 떠날 동네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역 활동이라고 했을 때 참 깊게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살거나 오래 사실 분들 위주로 그런 활동이 돌아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인터뷰를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신데 못했던 게 하고 있다면 싶은 아니요 뭐 예, 예. 이렇게 질문 다 잘 해주셔가지고 예. 뭐 따로 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빠진 거 있으면 네, 협동조합도 하지만 지금 이제 예. 다른 질문 있나요? 네네. 주민자치 관련 네, 법안 네네. 예. 그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법이 개정이 네네네.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4개가 네. 이제 뭐 발의가 된 상황인데 네. 우리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또 선거도 됐네요. 네. 결과도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의 주민자치법의 개정에 대한 고민이나 견해는 어떠신지? 주민자치법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됐죠? 발의만 됐고 제가 알기로 그 전임 성북구청장이신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뭐 관련 기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접한 적이 있는데 뭐 주민자치법이 무슨 뭐 사회주의 법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굉장히 좀 선진 사례들이나 해외 사례들 많이 보는데 주로 이제 많이 가는 것들이 뭐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혹은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좀 나라들을 가보면 되게 사실은 지금 그 국가 자산이라고 할까요? 혹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게 꼭 저는 뭐 어떤 뭐 선을 긋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는 혹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혹은 건설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권한들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산 자체로만 놓고 그래도 크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가 사는 동네에 중요한 개발 사업이든 혹은 관리 사업이든 혹은 지역 뭐 자산을 활용한 뭐든 저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서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대의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민자치기본법과 묶어서 주민 소환이나 이런 법안도 좀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사각지대나 맹점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그 대표 발의하신 당이 18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게 참 뭔가 씁쓸합니다. 네. 이 씁쓸한 기분을 나누며 네. 오늘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또 시원시원하게 네. 답변을 말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